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지구학 성적의 반전을 가져다주는 식스센스 지구학의 이은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7월 모의고사 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문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나 학생들에 따라서는 내가 공부한 어떤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도 있었을 거고 그냥 쉬웠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이 올해 내가 개념 테크트를 찍으면서 항상 머릿속에 내가 이거는 꼭 지키자라고 했던 게 내가 올 한 해 동안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올해 보는 모의고사들은 웬만큼 해설 강의를 다 충실하게 찍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자라고 내가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지금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이 시점도 사실은 그렇게 여유로운 시간은 아니에요. 오늘 솔택이 개강이 됐거든요. 근데 교재는 이제 조금 뒤에 입고가 되니까 최종 검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알았지? 여기서 깨갈등 개그가 이제 깨갈등 홍보를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설 강의를 다 챙겨서 찍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직 공부가 좀 부족한 학생들도 있고 난이도가 쉽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쉬웠지만 애매한 부분의 선지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런 것들을 챙기라는 말씀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간은 많다. 우리가 수능 때까지 남아있는 기간은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겠어. 국어나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라고 한다면 내가 국어 수학을 안 가르쳐봐서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지구과학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지구과학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역전을 할 수 있는 과목이다라는 거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지구과학은요. 지금부터 수능 때까지가 훨씬 더 중요해. 잘하던 애들도 여기서 방심하면 미끄러지고요. 잘 못했던 애들도 여기서 열심히 하면 잘 나와요. 또 니네 선배들한테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지구과학은 지금부터 공부해도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과목이다. Yes. 지구과학은 3년을 공부해도 1등급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Yes. 지구과학은 그런 과목이에요.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집중력이 중요한 거야.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지구과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알았죠? 자, 그래서 파이팅 하시고 잘 본 학생들 방심하지 마시고 잘 보지 못한 학생들은 이번 기회에 많이 알아가면 된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한 거죠. 자, 일단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어려운 문제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가 어려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많아지는 거니까 색상을 봤을 때 여기가 해양지각의 나이가 거의 0이 되는 지점. 아, 볼 거 없죠? 해령이죠, 해령.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도 뭐가 되겠어? 역시 해령이 있는 거야. 그러면 자, 해령과 해령 사이에는 뭐가 있죠? 변환단층이 있어. 여기가 바로 변환단층, 보존 경기가 발생이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 문제는 그냥 이것만 가지고 풀어도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 이쪽 북아메리카가 있고 이쪽에 태평양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조그마한 어떤 해양판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여기서 산 안드레아스 단층, 변환단층도 나타나고 이런 지점들 아마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요거 가지고 문제 선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지점 A에서 현맘질 마그마가 분출된다라고 했는데 A는 지금 어디라고요? 해령입니다. 해령에서는 압력 감소에 의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되죠. 참고로 변환단층 같은 경우는 자 얘들아 지진 활동은 활발하지만 마그마의 어떤 분출, 화산 활동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맞는 거. 자, 니은 지점 B와 C를 잇는 직선 구간에는 변환단층이 있다. 자, B하고 C 사이 여기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변환단층이 있는 거 맞습니다. 디귿 지각의 나이는 지점 B가 지점 C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문제를 좀 빨리 풀려고 하는 학생들은 요 B는 여기 해령에서도 만들어져서 이렇게 왔겠지. 맞아요. 여기 C는 여기 해령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왔겠지. 맞아요. 그럼 당연히 얘가 더 먼 거리까지 왔으니까 요 지점의 나이가 더 많아라고 하고 체크하고 넘어가는 학생도 있을 텐데 물론 크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 있잖아. 이쪽이 하나의 판이고 이쪽이 하나의 판이다 보니까 요 B와 C는 서로 다른 판에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예의 확장 속도하고 여기서 예의 확장 속도가 다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알았지? 그래서 막 얘가 팍팍팍 이렇게 올 때 얘는 청청청청청청청청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최악의 경우에 알겠지? 그럴 가능성은 극히 드물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좀 더 정확한 방법은 요 지점에서의 색깔과 요 지점의 색깔을 보고 어디가 해양지각의 나이가 더 많은지를 요 자료를 보고서 판단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이긴 해요. 알았지? 자, 어쨌든 그래서 디귿 선질은 맞는 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자, 2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2번 문제는 자, 고지작이 문제가 될 텐데 자, 고지작이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딱 봐도 고지작이 문제가 2번 문제에 있다는 얘기는 고지작이 문제를 어렵게 되지 않겠다는 거겠지. 만약에 고지작이 문제가 18번, 19번, 20번 이쪽에 포진되어 있다고 한다면 긴장 좀 해야지.
그지? 잘못하다가 개같이 멸망할 수 있어. 자, 어쨌든 간에.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봅시다. 지금 보니까 생성 당시 지구자기의 역전 여부 나와 있고 정자극기 써 있으니까, 아, 요때 정자극기야. 얘도 이때 정자극기야. 그럼 봐봐. 정자극기인데 A하고 B는 고자기 복각이 둘 다 양수네. 그러면 정자극기 때 플러스 부호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A와 B 지역은 이 암석이 이 시기에 이 암석이 형성될 당시에 이 시기의 두 지역은 무슨 부에 있었다? 북방부에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다시 한번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지자기 복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현재 그 땅의 정보가 아니라 그 고지자기 복각이 나타난 그 암석의 나이에 해당되는 그 시기에 어떤 정보가 나타난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A하고 B는 이 시기 때, 각각의 이 시기 때 북방부에 있었어.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현재 얘와 얘는 40도 N에 존재하니까 역시 북방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선지 볼게요. 기억! 4,500만 년 전 지구의 자기장 방향은 현재와 반대였다. 이거 내가 꼭 기억해 두라고 그랬지? 항상 현재는 외워두라고 그랬어요. 무슨 자극기예요? 정자극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 자기장의 방향은 같은 방향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 니은 A의 현재 위치는 4,500만 년 전보다 고緯도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봐봐. A는 현재 40도 N에 있는 거야. 현재 40도 N에 있는 거야. A하고 B는 둘 다 40도 N에 있다고 했으니까. 자 근데 4,500만 년 전에 A는 자 위도가 몇 도였는지 몰라도 고지자기 복각이 플러스 10도였고 이 복각을 가지고 우리가 위도를 읽으면 이 시기 때 A 지역의 위도가 나올 거야. 근데 이거는 고지자기 복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복각의 크기가 위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출제자의 아마 의미는 있잖아. 정확히 복각이 몇 도일 때 위도가 몇 도가 되는지를 암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복각과 위도는 비례관계에 있고 요 정도의 복각의 크기를 갖는다는 얘기는 매우 복각의 크기가 작은 편인 거야. 그러면 얘는 북방부에 있긴 하지만 적도에서 약간 위에 있는 저위도 근처에 북방부에 있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 이런 내용이 되는 거지. 이 정도의 복각의 크기로 40도 N의 위도 넘어서까지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때가 더 저위도였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고위도 쪽으로 육지가 땅이 이동하였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A의 현재 위치는 4,500만 년 전보다 고위도이다라는 요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알았지? 물론 이제 얘가 뭐 요거하고 두 가지의 정보만 가지고 지속적으로 고위도 쪽으로 갔다라고 우리가 단정 짓기는 힘들겠지. 뭐 여기서 갑자기 뭐 저위로 더 가다가 올라가다 이럴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선지는 어쨌든 확실한 것은 요때보다 요때가 더 고위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디귿 선지. B는 1,000만 년 전 북방부에 위치하였다라고 되는데 자, B는 1,000만 년 전 북방부. A도 4,500만 년 전에 북방부.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 들어가야 되는데 3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 자, 요 관계는 우리가 다시 한번 나왔으니까 확인을 하고 가자는 느낌에서 쌤이 개념 테크트리에 있는 자료를 하나 따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뭐예요? 복각과 위도와의 관계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우리가 복각과 위도의 관계가 있어야 복각을 읽었을 때 위도가 몇 도인지를 정확히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근데 아까 문제가 뭐였어요?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가 플러스 10이었잖아. 그럼 여기가 20이니까 10이면 여기쯤이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돼? 여기 연결해 봤을 때 위도는 매우 저위도가 되는 거야. 그지? 게다가 여러분들 어떤 것도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은 거냐면 저위도 근처는 복각이 변화할 때 위도의 변화가 어떤 편이야? 좀 작은 편이라고. 무슨 말 이해됐니? 예를 들어서 자, 요 지점에서 요 지점을 생각해봐. 그럼 이만큼의 복각의 크기가 변화가 될 때 여기를 연결하면 여기쯤이지. 요렇게. 그지? 그 다음에 여기를 연결하면 어디쯤이야? 여기쯤이지. 결국 저위도 근처에서는 복각의 크기의 변화가 이렇게 변하더라도 위도의 변화가 작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10도? 그래 10도 정도면 굉장히 저위도 쪽에서 노는 어떤 복각의 크기니까 이때는 아마도 저위도에 있었어.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야. 오히려 고위도 쪽으로 갈 때는 복각의 크기가 변화될 때 그래프의 기울기를 봤을 때 위도가 조금 팍팍팍 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3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쉬운 문제니까 빠르게 갈게요. 자, 컴온! 컴하고 오실 때 석탄과 페인트를 주세요. 이렇게 오라고 그랬지. 컴하고 오실 때 실루리아기, 대봉기, 그 다음에 오실 때 석탄과 페인트니까 석탄기, 그 다음에 페름기, 그 다음에 자 페인트니까 트라이아스기, 그 다음에 쥐라기, 백악기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선지 들어가겠습니다. A 시기에 삼엽충이 생존하였다. 삼엽충은요, 우리가 고생대 전 기간에 보통 다 생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맞는 거.
자, 니은 B 시기에 은행나무와 소철이 번성하였다고 돼 있어. 자, 은행나무하고 소철은 거시식물이라는 거 꼭 기억해둬야 돼. 알았지? 이거 가끔 나와. 은행나무하고 소철은 거시식물. 그럼 거시식물이 번성한 시기는 중생대. 그러니까 니은 선지에서 B 시기라고 했으니까 B 시기는 여기 고생대 쪽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안 돼. 요쪽 시기에 은행나무하고 소철이 번성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 자, 그 다음에 자, 디귿 C 시기에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었다. 이건 뭐 다 알고 있죠. 히말라야 산맥은 신생대 때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4번 문제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지층을 대비하는 방법 중에서 표준화석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고, 일단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얘 뭐예요? 암모나이트, 그지? 암모나이트 중생대. 자, 얘는 지금 모르겠으면 여기 봐. 화폐석이라고 되어 있네. 화폐석은 무슨 시대? 신생대. 그럼 쭉 써볼게요. 얘는 중생대. 그 다음에 얘는 삼엽충이니까 고생대. 자, 얘는 고생대, 삼엽충. 얘는 중생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요 그림을 보게 되면 요 그림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살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평가에서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서 꼭 좀 챙겨뒀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고살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표준화석이 아니라 무슨 화석이야? 시상화석이죠. 그지? 그리고 얘는 그 당시에 환경을 알 수가 있고 얘는 따뜻하고 습한 뭐였지? 육지였어. 육지에서 만들어진 지층을 우리는 무슨 층이라고 얘기하지? 육성층이었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고사리 화석이 나오는 지층은 육지에서 만들어졌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내가 여기서 굳이 시상화석이란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시상화석은 이 고사리는 양치식물이니까 고생대 때 번성하였다도 맞지만 이 고사리 화석은 중생대 때도 고사리 화석이 생성될 수가 있는 거야. 시상화석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얘가 생존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알았지? 이것도 다시 한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서 얘들만 보고서 얘가 무조건 고생대 이렇게 100%로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알았지?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확실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얘가 중생대고 얘가 고생대야? 그럼 아래쪽에 더 오래된 지층이 있어야 되는데 아래쪽에 더 최근의 지층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B는 뭐 되었다? 역전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겠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자 중생대, 신생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고생대, 중생대니까 아마도 A, B, C 중에서 역전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누구다? B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시기를 연결하면 이때가 암모나이트 나오는 중생대, 중생대를 이렇게 연결해서 동일 시기에 만들어진 지층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선지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퇴적된 지층은 A에 위치한다. 자, 봐봐. 얘 중생대 위에 신생대가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얘는 역전돼 있고 얘는 중생대가 여기 있고 여기 위에 신생대가 지금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지층이 되겠지. 맞는 선지? 니은 B에는 역전된 지층이 발견된다. 방금 말씀드렸어요. 맞고요. 디귿 C에는 해성층만 분포한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사리는 자 양치식물 육상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상환경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괜찮죠?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자 마그마의 생성 과정 문제인데 이것도 그냥 무난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7월 모의고사의 특징은 그냥 줄 문제는 아주 통 크게 주셨네. 분들께서 그냥 그냥 점수 가져가. 약간 이런 느낌 알겠지? 그냥 째째하게 내가 점수 준 문제에다가 걸진 않겠어. 그냥 다 먹어. 그리고 좀 생각해야 될 것만 좀 잘 생각해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주 좋아요. 나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줄 거는 줘. 실제 평가원도요. 쉬운 문제는 그냥 팍 주지 거기다가 괜히 애매하게 그래도 요거 좀 틀릴 여지가 있으려나 막 이렇게 쪼잔하게 되진 않아요. 평가원도 줄 건 주고 때릴 건 좀 때리고 이런 모의사가 더 좋은 모의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가를 봅니다. 가를 보면 여기 해령이죠. 해령에서 압력 감소에서 현무암질 마그마 나오고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 열점이에요. 열점에서도 압력 감소에 의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나와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서입대가 들어가면서 이쪽에 멘틀에 물이 공급되면서 용인점이 낮아지고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하다가 대륙지각이 하부를 녹이면 여기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되고 얘네들이 합쳐지면서 주로 분출되는 마그마는 뭐가 된다? 안산암질 마그마가 주로 분출된다. 요거 우리 뭐 맨날 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거의 뭐 10초 컷. 미안하다. 20초 컷이라고 할게.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니은 과정이 바로 압력 감소에 의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 과정이니까 이 A하고 B는 둘 다 니은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뭐 굳이 얘기하자면 기억은 온도 증가에 의해서 화강암질 마그마, 즉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억 과정은 여기서 지각이 하부를 녹이면서 여기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요거랑 매치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선지 볼게요. A에서는 기억 과정으로 형성된 마그마가 분출된다라고 돼 있어. 자, A에서는 기억이 아니라 니은 과정이 되겠습니다. 틀렸어요. B의 하부에서는 플룸이 상승하고 있다. 열점입니다.
열점은 밑에서 뜨거운 풀름이 상승하여 열점이 만들어진다는 거 알고 있죠? 맞아요. 디귿선지 C에서는 주로 현맘질 마그마가 분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C에서 주로 분출되는 마그마는 안산암질 마그마. 그러나 여기서 하부로 들어가면 여기 섭입대 근처에서는 현맘질 마그마도 생성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주로 분출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C에서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주로 분출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 자, 다음 문제. 자, 6번 문제. 자, 이것도 뭐 너무 쉬운 문제가 되겠네요. 건열 나와 있고요. 나의 연은 나와 있습니다. 퇴적 구조. 근데 이거 우리 맨날 평가에서 나와서 공부 열심히 했었죠? 건열은 얘들아 층리를 볼 수도 있고 층리면을 볼 수도 있다 그랬지? 층리를 본다는 얘기는 옆에서 연직 단면을 본다는 얘기고 층리면을 본다는 얘기는 위에서 바라본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건열은 지금 위에서 바라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슨 면을 본 거야? 층리면을 본 거야. 만약에 건열을 층리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많이 나왔지만 이렇게 쐐기 모양의 이렇게 틈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층리, 옆에서 바라봤을 때의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자, 나 같은 경우도 연운인데요. 자, 연운도 지금 우리가 보면은 얘는 원래 옆에서 바라보게 되면 미안. 이거는 뭐 쓸 필요도 없겠다. 얘는 나 같은 경우도 연운은 위에서 바라본 거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층리면을 봤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됐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기억. 가는 형성되는 동안 건조한 대기에 노출된 적이 있다. 이거 맨날 나오는 거잖아. 맞죠? 니은, 나는 횡압력에 의해 형성되었다. 자, 얘들아. 연은이라든가 건열이라든가 이러한 퇴적 구조들은 횡압력이나 장력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것은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디귿선지. 자, 가와 나는 모두 층리면을 관찰한 것이다. 그렇죠. 둘 다 층리면을 관찰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참고로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횡압력을 작용하면 이제 보통 역단층, 장력이 작용하면 정단층이잖아. 그래서 이 퇴적 구조들은 어떤 단층의 형성 과정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7번 문제 갈게요. 자, 7번 문제. 뭐 지층의 생성수소를 쭉 쓸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이런 문제는 문제 자체가 딱 봤을 때 비주얼이 어떠니? 족밥이지, 참. 비주얼이 딱, 그냥 기억부터 읽고 들어가고 싶지 않니, 느낌이? 이거를 뭐 굳이 이거 뭐부터 만들어주고, 이거는 약간 비주얼을 봤을 때 이거 보통이 아니다, 이거. 이 문제는 조금, 비주얼이 장난 아닌데? 이런 느낌이 좀 오잖아. 물론, 문제 따라서는 비주얼이 장난 아닌데 막상 까보면 허당인 문제도 있어요. 자, 알겠지? 그리고 비주얼은 별거 없는데 막상 까보니까 졸라 지엽적이야. 막 이런 문제도 있을 수는 있어. 자, 어쨌든 바로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단층은 횡압력에 의해 형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단층은 지금 요거네, 요거. 단층. 자, 단층 선에서, 단층면에서 위로 올렸을 때 만나는 요 면이 뭐가 되는 거야? 상반. 오케이. 여기가 하반. 지금 보니까 동일한 지층을 봤을 때, 자, 지금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은 지층이지? 동일시게 만든 지층이 끊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상반이 하반에 대해 상대적으로 뭐하고 있어? 올라가 있으니까 무슨 단층? 횡압력이 작용한 역단층입니다. 자, 그래서 맞는 거. 최소 3의 융기가 있었다. 이거 맨날 나오는 거잖아. 뭐가 나와? 자, 부정합 횟수에다가 플러스 2를 하면 최소 융기의 수다. 그지? 그리고 지금 그림에서 봤을 때 여기가 지표니까 어느 정도 지표위까지 다시 한번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부정합 횟수를 보게 되면 어디에 일단 부정합이 있는지를 보자. 일단 여기 부정합 면이죠. 그죠? 왜요, 쌤? 당연히 지금 얘라 봐봐. 여기 지금 화강암이 이렇게 관입됐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지층이 쌓였으니까 얘가 관입되고 부정합이 있는 다음에 쌓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부정합 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 안산암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안산암이 지금 여기서 들어온 다음에 다시 여기서 잘려 나갔잖아. 침식을 받아서 잘려 나가고 새로운 지층이 쌓인 거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부정합 1번, 부정합 2번이니까 부정합 횟수가 2번. 그럼 최소 융기수는 3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맞는 선지. 디귿 여감층은 화강암보다 먼저 생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여감이 지금 뭐니? 지금 색깔로 봤을 때 얘가 여감이네요. 여감. 그 다음에 뭐로 물어봤어? 화강암을 물어봤지. 화강암도 지금 얘가 화강암이네. 그지? 화강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여감이 먼저 있었고 화강암이 관입해서 들어왔다라고 직관적으로 풀어도 좋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여감이 있는데 여감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뭐가 있어? 변성작용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변성이 있으니까 여감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화강암이 들어왔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지. 이런 문제를 굳이 뭐 지층의 생수를 다 나열해서 써서 풀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이거 자료가 좀 신선했어요. 자료가 신선하지만 선생님의 솔루션 테크트리 파트 1을 들었거나 혹은
EBS 수능 특강을 올해 풀어본 학생들은 알고 있겠지만 온대저기압의 북방부와 남방부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 내가 수업 시간에도 정리했었고 올해 EBS 수능 특강에도 비슷한 문제가 하나 실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나타낸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당황해하지 말고 딱 보면 우리가 북방부에서 북방부에서 우리가 주로 보는 온대저기압의 모습은 저기압 중심이 이렇게 있고 자 이쪽으로 온난전선 그지? 이쪽을 북쪽이라고 잡는다면 남동쪽으로 온난전선, 남서쪽으로 주로 한랭전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정상적인 온대저기압의 어떤 모습이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방위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쪽이 북쪽이야. 그럼 저기압 중심이 이렇게 있고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는 이렇게 갈라져 있단 말이야 지금 전선이. 아 그럼 어떤 느낌이야? 얘가 지금 거꾸로 뒤집힌 느낌이잖아. 그치? 그래서 남방부의 온대저기압은 얘들아 북방부하고 반대로 거꾸로 뒤집힌 모양처럼 보여. 그지? 그래서 저기압 중심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온난전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한랭전선이 이렇게 있는 이런 느낌이 바로 남방부의 온대 저기압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북방부나 남방부나 둘 다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편서풍을 따라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것은 둘 다 공통점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특정 고정된 지점의 관측소는 온난전선의 영향을 먼저 받고 한랭전선의 영향을 받는 거고 얘도 온난전선의 영향을 받고 한랭전선의 영향을 받는 거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요런 내용이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이제 딱 보니까 여기 어딘가에 저기압 중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니? 그지? 여기서 잘려 있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니까 아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는 전선이 나와 있는 거야. 여기가 무슨 전선? 온난전선. 그 다음에 여기가 무슨 전선? 한랭전선이 이렇게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꾸로 뒤집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야 온난전선이 이쪽에 있는 거야 이쪽에 있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든다면 우리가 한랭전선 뒤쪽에서 우리가 주로 소나기가 오게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전선의 이 선을 봤을 때 전선의 주로 뒤쪽에서 구름대가 형성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한랭전선 뒤쪽에서 저군형 구름 정란운이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에서 가시광선으로 봤다라고 돼 있으니까 가시광선은 구름의 두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A 지역이 상당히 구름의 두께가 두껍고 밝게 나와 있다는 것으로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물론 이제 여기 뒤에도 살짝 구름이 있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지구학은 뭐 온난전 뒤쪽에 구름이 하나도 없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쪽 앞쪽으로 넓은 지역에 약간 이슬비가 오는 지역이라고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층온형 구름이 이쪽에 있을 거고요. 얘는 구름의 두께가 두꺼운 저군형 구름 정란운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요 B 지역은 지금 구름이 없고 날씨가 맑은 지점이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지 볼게요. 기억 온난전선은 니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난전선은 니은이다. 맞아요. 자, 구름의 두께는 A 지역이 C 지역보다 두껍다. 맞아요. 지점 B의 상공에는 전선면이 발달한다. 얘들아, 항상 전선면이 있는 곳은 강수가 있는 지점이 전선면이 있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전선면이 있어야 그 지점에서 강수가 내리는 거거든, 보통. 그럼 봐봐. 얘는 지금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쪽으로 타고 올라가는 이런 느낌인 거야. 내가 굳이 그리지 않아도 알겠지? 찬 공기가, 미안.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전선면이 있는 거야. 자, 이쪽도 마찬가지. 따뜻한 공기가 여기 있는데 찬 공기가 파고들면서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상승해서 비가 내리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쪽에 전선면이 있고 요쪽에 전선면이 있는 거니까 여기선 이렇게 올라가도 전선면이 있어 없어?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 그치?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A 지점 상공에는 전선면이 있다? Yes. C 지점 상공에는 전선면이 있다? Yes. 둘 다 전선면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근데 B에는 없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좋아요. 자, 9번 문제 갈게요. 9번 문제도 자 이거 비주얼 약간 어떤 느낌이야? 뭐가 그렇게 막 어려운 느낌 안 들지? 그래 느낌대로 그대로 가는 거야. 자 태풍 문제인데요. 바로 선지 들어가겠습니다. 태풍의 평균 이동 속력을 물어봤어요. 8월 31일하고 9월 1일입니다. 그럼 8월 31일이면 자 그림을 봤을 때 여기하고 여기니까 자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8월 31일 0시에서 12시 사이에 요만큼 간 거야. 근데 9월 1일에는 0시에서 12시 사이 요만큼 간 거야. 그지?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얘가 이동거리가 더 많으니까 이때가 어땠어? 더 빨랐다라고 판단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맞는 선지. 니은 9월 3일 0시 이후로 태풍의 중심기압은 계속 낮아졌다. 자, 9월 3일 0시 이후면 자, 요쪽에서 이렇게 가다가 원래 가다가 뭐해? 소멸했어. 그럼 태풍의 세력이 약해지다가 소멸하냐? 강해지다가 소멸하냐? 선생님, 이게 뭐 가다가 여기서 막 절정을 찍었다가 갑자기 뚝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일반적인 경향을 생각을 해야지.
게다가 여기 지금 육지로 상륙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태풍의 세력은 점점 약해지다가 여기서 소멸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게다가 문제에서 지속적으로 기압이 낮아졌다고 했으니 이건 무조건 틀렸지. 오히려 기압이 점점 높아지다가 세력이 약화돼서 소멸했다.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것은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이 강한 거고 중심기압이 높을수록 세력이 약한 거다라는 거 꼭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선지는 틀렸어. 디귿.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서울에서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다. 갑자기 서울 어디 있지? 이러면 큰일 난다. 그치? 자, 옛날에 내가 강대에서 저기 문제 낼 때 대만 지역에서 날씨가 어떻게 되느냐 막 이렇게 물어 애들이 막 이거 킬러 문제네요. 왜? 대만을 못 찾겠는데요. 막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그지? 그러나 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서울을 못 찾는 사람 없을 테니까 그지? 많이 배려해 줬네. 한 여기쯤이니까 얘는 태풍 진행률은 왼쪽이니까 무슨 반원이야? 안전 반원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안전 반원. 다음에 식샘물 한번 넣어야겠다. 그지? 뭐 철원 막 이런 거. 철원 사시는 분들 지금 우리 지역 무시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모르는 애들 좀 있어가지고 알았지? 선생님 고향 충청북도 영동. 자 무슨 발언이야?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안전반원이니까 안전반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풍향이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변화된다. 우리 누차 많이 했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자 해수의 성질과 관련된 문제고 염분과 수온 TS도 여기 TS가 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가 이제 등밀도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항상 등밀도선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증가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쉬운 문제인데 까딱 잘못하면 걸려드는 경우가 생겨.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A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잖아. 그치? 이것도 내가 기출 테크트리 풀면서 여러 번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혼합층 아니야? 혼합층? 야 그거는 자 봐봐 조심해야 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쪽을 수온이라고 잡고 X축을 이쪽을 깊이라고 잡어. 그치? 이렇게 깊이로 잡을 때 우리가 혼합층, 그 다음에 수온약층, 심해층 이렇게 그릴 때 있잖아. 수온의 연직분포. 이거 그릴 때는 당연히 요게 깊이 들어가면 따라서 수온이 일정하니까 요게 혼합층이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혼합층이 뭐라고요? 깊이 들어감에 따라서 수온이 일정한 층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서 수온이 일정하니? 여기서 0m에서 69m를 가는 동안에 수온은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혼합층이 아니죠. 즉 이 자료는 혼합층이 거의 발달이 안 되는 곳인 거야. 여기는 혼합층이 거의 발달이 안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미 수온약층인 거야. 쌤 그럼 여기는요? 여기도 수온약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A 구간은 혼합층이다. 땡. 자, 니은 B 구간에서는 해수의 연직 혼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자, 여기도 수온약층이고요. 여기도 깊이 들어감에 따라서 수온이 계속 뭐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으니까 얘도 뭐야? 수온약층이야. 수온약층은 어떤 층이야? 매우 안정한 층이야. 그지? 연직 혼합이 잘 안 일어나. 그래서 니는 틀렸어. 정답은 디귿밖에 안 되네. 깊이에 따른 수온의 평균 변화량은 B하고 C 구간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B 구간은 지금 여기야. C 구간은 여기야. 근데 뭐를 판단하면 되는 거냐면 이 문제처럼 깊이에 따른 수온의 평균 변화량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같은 깊이를 들어갈 때 수온이 누가 더 많이 감소하냐를 따져야 되겠지. 그럼 얘는 지금 봐봐. 69m에서 얘는 550m까지. 근데 얘는 550에서 1800m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깊이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깊이 차이가 더 떤 거야. 더 큰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깊이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수온의 변화는 요 정도잖아. 그치? 그치? 반대로 얘기하면 B 구간은 C 구간보다 깊이의 어떤 변화가 더 적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수온의 변화가 더 어때?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평균적으로 수온 변화가 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B 구간이 C 구간보다 크다? 맞는 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 좀 내 스타일이야. 괜찮았어. 신선하잖아 일단. 그러니까 선생님은 보통 모의고사 문제 풀 때 난이도를 먼저 보지 않고요. 좀 신선한가, 참신성, 우리가 처음 보는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럼 보면은 이 문제는요. 현재와 신생대 팔레오기 대서양 심층순환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항상 이런 문제 신선한 문제를 풀 때는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할 때 팔레오기 때 심층순환의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외우는 사람 있니? 거의 없어요. 힘들어요. 누가 그걸 다 외우고 다녀. 그치?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현재의 모습을 똑바로 이해해라. 왜?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현재니까 나머지 하나가 팔레오기가 될 거란 말이야.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실제로. 출제 의도도 그렇고, 알았지? 자, 그럼 봐봐. 누가 더 현재 같니? 자, 생각을 해봐.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딱 보니까 얘가 중충수, 그지? 얘는 저충수. 그래, 얘는 북극 근처, 그지? 여기서 이렇게 침강하는 뭐가 되는 거야? 심층수. 그지? 그린란드에게서 침충수, 그지? 여기 저충수 같은 경우는 외대래 쪽에서 저충수. 셋 중에서 밀도가 가장 작은 얘가 60도 S 쪽에서 증가하고 있는 중충수. 딱 이 모양이잖아. 따라서 얘는 북극 근처니까 여기가 70도 N 있고, 여기는 80도 S 있는 이런 그림이니까 얘가 현재의 심층순환의 그림인 거야. 요거 판단 못하는 사람 없겠지. 그지? 그리고 뭐 시간은 많이 없지만 선생님이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중충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여기 정도, 북방부 한 여기 정도. 알았지? 그 다음에 저충수 같은 경우도 북방부 한 여기 정도까지. 한 30도 N, 얘는 한 20도 N 정도까지 흐른다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두시고, 심층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가죠. 북방부에서 만들어져서 남방부까지 많이 가는 이런 느낌까지도 조금은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요즘 문제에서 심층순환이 약간 조금 디테일한 부분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기억을 해 두시고, 따라서 얘가 이 문제 조건에 의해서 자, 뭐일 수밖에 없어? 팔레오기일 수밖에 없어. 알았지? 팔레오기. 됐지, 여기까지. 그럼 선지 볼게요. 기억. 지구의 평균 기온은 나일 때가 가일 때보다 높다라고 돼 있어. 자, 근데 요 선지가 조금은 당황스러웠을 거야.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긴 해야 돼. 그래서 쌤이 자료를 잠깐 준비해 왔어요. 쌤이 또 준비가 좀 투철하잖아요. 자, 볼게요. 자, 요거 개념 테크트리 있는 내용인데 이건 살짝 지워보자. 팔레오기가 어디 있는 거냐면 지금 여기쯤이 팔레오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네오기가 있고 여기가 지금 사기예요. 그지? 그럼 현재는 지금 뭐 대충 뭐 여기쯤에 현재가 있다고 치자고. 현재도 신생대에 들어가긴 해요. 그죠? 여기쯤에 있어. 그럼 현재 지점은 당연히 그지? 팔레오기 때에 비해서 기온이 어때? 더 낮았잖아. 그래서 이 그래프를 뭐 다 외우라고는 말 못해도 내가 너희들한테 수업 때 뭐라고 했냐면 중생대 때는 가장 온난한 시기였고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었다.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신생대 때 전기 때는 기온이 높았다가 말기 쪽으로 가면서 여러 번의 빙하기와 간빙하기가 나타난다. 이렇게 내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오기라고 한다면 신생대의 어떤 전기 쪽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기온이 더 높다라고 머릿속에서 연상을 어느 정도 했어야 되는 거야. 이건 상식적으로.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 다시 이제 문제로 갑니다. 자, 문제로 가서 나가 현재라는 걸 알았으니까 현재가 나야. 그럼 따라서 현재 나는 팔레오기에 비해서 어땠던 거야? 기온이 더 낮았던 거지. 팔레오기 때가 기온이 더 높았던 거야. 자,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선지. 자, 니은 선지. 자, 나에서 해수의 평균 연분은 B'하고 A'을 비교하라고 돼 있는데, 자, B'은 지금 요거 뭐예요? 저충수, 남극 저충수. A'는 뭐예요? 중충수. 요거는 심충수였어. 그지? 자, 얘들아. 당연히 여러분들 저충수가 중충수보다 염분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서 선지를 찍고 넘어가도 좋지만 우리가 기왕 나왔으니까 요거는 내가 조금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원래 지구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칙이 없어요. 반칙. 무슨 말인지 알아? 반칙? 그러니까 지구학에서 여러분들 무서운 게 자료 해석 문제 어려우면 무섭고 그다음 뭐 있어? 듣도도 못한 생지엽 있잖아. 그지? 이런 거 나오면 당황스럽잖아. 그치? 뭐야, 내가 이것까지 외우란 얘기야? 이건 난 처음 보는데? 그럼 어쩔 수 없죠. 자료 해석으로 두드려 맞는 거는 그래도 그것도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기분이 좀 덜 나빠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내가 안 해온 거 갑자기 툭 튀어나가고 틀려버리면 이건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외우질 않았는데, 그치? 그러면 이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 룰이 조금은 사실 욕은 먹겠지만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지원 문제를 내면은 할 수 없는 거거든, 사실은. 그치? 그러니까 기왕이면 조금은 많이 알아두는 게 안전하다는 얘기야, 쌤 말의 의미는. 알겠지? 이 룰이 물론 평가원 같은 경우는 막 욕먹기 싫어갖고 그 룰을 어느 정도 지키려고 노력은 해. 사실은 거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많이 알아두는 건 세상 일이란 거 모르기 때문에 좀 좋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염분 수온에서 자, 등밀도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개념 강의랑 솔텍 강의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많이 들었었지만 대략 찍을 줄 알아야 돼. 여기에 중충수가 있으면. 그지? 심충수는 여기쯤 있고 저충수는 약간 여기쯤 있는 이런 느낌. 그지? 이 정도의 어떤 위치 관계는 머릿속에 딱 연상을 시켜주는 게 안전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중충수하고 저충수로 올라가기 때문에 중충수의 염분보다 당연히 저충수의 염분이 높은 거야. 밀도도 당연히 큰 거고. 그러니까 저층수는 중충수보다 염분도 높고 수온도 낮아서 밀도가 큰 거야.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자, 앞에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 봤겠지만 심층수하고 비교하면 어떠니? 저층수가 심층수보다 밀도가 조금 더 큰 건 맞지만 이것은 수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밀도가 큰 거지 염분만 봤을 때는 심층수의 염분이 저층수보다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야. 알았지? 근데 이 문제는 얘네 둘을 물어봤으니까 얘가 무조건 염분이 높은 거야. 알았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거. 자, B는 B'보다 북방부의 고위도까지 흐른다라고 있어. 이건 뭐 자료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 B는 지금 자,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거의 가죠. 근데 얘는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잖아. 내가 아까 전에 현재 입장에서 남극 저층수는 30도 N 정도까지. 물론 교재마다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이 정도까지 주로 가는 걸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얘는 더 많이 가죠. 그래서 디귿선질은 맞는 선주로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2번까지 풀이하고 자, 12번까지 풀이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춘식이 너 니코틴 충전하러 가지. 아, 들켰다. 아, 요즘 내가 너무 내 사생활이 너무 많이 까발려졌어 요즘에 현장 강의 수업하면서 내가. 자, 어쨌간에 자, 보겠습니다. 자, 12번 복사평형 문제인데 이상하게도 평가원은 복사평형 문제를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지. 근데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는 꽤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복사평형 수업할 때 여러분들 과거 기출문제에 어려웠던 복사평형 문제를 준하게 공부를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공부를 했던 애들은 기출문제만 꼼꼼하게 풀어봤어도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사실은. 그리고 내가 강의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복사평형 문제는 숫자 외우는 사람이 깡패다.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참 좋다라고 그랬어. 물론 숫자를 외우지 않아도 풀려요. 그러나 뭐 숫자가 그렇게 어렵고 많은 숫자를 외워야 되는 것도 아닌데 몇 번 써보면 끝나거든요. 그럼 탁탁탁 쓰고 끝나면 되는 거야 사실은. 그쵸? 그럼 한번 써보자. 자, 얘들아 100 들어왔어. 100 들어왔어. 그 다음에 자, 대기흡수 얼마였지? 25. 지표흡수 45. 우리 외웠던 거잖아. 그 다음에 반사율 30. 요거 두 개 합쳐서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지? 지구가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 그래서 요게 바로 단파 복사였어. 태양 복사 에너지. 그 다음에 자, 지구 복사 에너지 한번 따져봅시다. 자, 여기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내가 133이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자, 요거는 나중에 하고 알았지? 요거부터 먼저 보자. 항상 쌤이 얘네들을 합한 지구가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지구 밖으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과 복사 평형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항상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거 합이 70이니까 요거 두 개 합이 70. 그지?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아, 요거 합이 70인데 요게 대기의 창이고 요게 4다. 따라서 C가 66이라고 외우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 내가 뭐라 그랬어? 6688. 기억나지? 6688. 요게 얼마야? 88. 그지? 그럼 지표 입장에서는 요거하고 요걸 더한 값은 요거하고 요걸 더한 값과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요거 두 개 더한 게 133이니까 요거 두 개 합이 133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뭐 요거까지도 외워두면 좋아. 대류, 전도, 수문열 요 합이 얼마가 되냐면 29가 되고요. 지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얼마 되냐면 104가 되는 거야. 요거는 왜 구분되는 거라 그랬지? 내가 수업 시간에 요게 지표에서 방출하는 총 에너지의 합이 되는 건데 에너지의 전달 방식이 얘는 복사인 거고, 그지? 복사 형태로 전달이 되는 거고 얘는 대류, 전도, 수문열로 나가는 게 29가 있다. 이렇게 내가 판단했던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104가 가는데 대기의 창이 4니까 대기 흡수는 요 B는 얼마야? 요건 100이지. 그러면 그냥 문제 끝났어 사실은. 그지? 자, 선지 볼게요. 선지 기억.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는 E 마이너스 2와 같다. 자, 한번 써볼게요. A 플러스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C는 뭐와 같다고요? 지금 보니까 E 마이너스 D하고 같다. 자, 숫자 그대로 넣어서 맞는지 확인하면 돼요.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이거 숫자 야 더해갖고 이거 해가지고 맞는지 같은지 봐라 라고 하면 조금 내 입장에서 그래도 내가 지구과학 명색이 강사인데 좀 없어 보이잖아. 그지? 그 이거는 사실 숫자를 외우지 않더라도 따질 수는 알아야 된다고 알았지. 봐봐. 내가 할 줄 아는데 안 하고 이걸로 그냥 풀고 넘어가는 거하고 할 줄 몰라서 이것만 하는 사람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것도. 그래서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거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일단 숫자를 딱 봐봐. A, B가 보여. 아, A, B는 요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E하고 D가 보여. E하고 D가 보면 요거잖아. 이거 비슷한 문제 기출로 나왔었고요. 과거 기출에. 그지? 근데 기출 테크트리에서 풀어줬잖아. 그리고 그때는 더 어려웠어 사실은. 그럼 이거는 아마도 대기의 어떤 복사, 대기 입장에서의 어떤 열평형, 이거는 지표 입장에서 열평형을 이용해가지고 얘네들 같은지를 따지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느낌 오지? 그럼 대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줄 수가 있냐면 자,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어? 자, 봅니다. 대기 입장에서는요. 얘와
얘를 합한 게 누구랑 같냐면 방출하는 얘와 얘의 합과 같은 거지. 다시 한번. 대기 입장에서는 흡수한 양과 방출한 양이 같아야 돼. 대기나 지표나. 그 흡수한 게 요거고요. 방출한 게 요거 두 개의 합이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 더한 건 요거 두 개 더한 거고 똑같은 거니까 A 플러스 B에다가 대기 흡수, 그지? 대기 흡수. 요 대류전도 수문열이 이제 대기 흡수로 이루어지는 거잖아. 요 화살표가 요걸 알파라고 해보자. 요 알파. 됐니? 그 다음에 여기서 대기가 방출해서 지표로 흡수되는 요걸 베타라고 할게, 쌤이. 글자로 쓰기 뭐하니까. 됐어? 그러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는 뭐냐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니까 요거 3개 더한 게 요거 2개 더한 거하고 똑같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써볼게. A 플러스 그 다음에 B 플러스 그 다음에 알파는 뭐랑 같아야 되는 거야? C 플러스 베타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럼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는 뭐가 같은 거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랑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럼 요거 살짝 지우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거하고 요거 두 개의 관계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런데 자 베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베타는 어떻게 표현될 수가 있어? 베타가 요거지. 지표 입장에서는 흡수한 양과 방출한 양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얘네들의 합은 얘네들의 합과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야, 역시. 그러면 자 이렇게 써볼게. 똑같이. 자, 여러분들 쉽게 베타 플러스 흡수한 게 누구야? D지. 요거는 뭐랑 같아야 되는 거야? 얘네들의 합과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뭐랑 같아야 돼? 2랑 같아야지. 여기잖아. 그치?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자 베타는 알파 플러스 2 마이너스 D와 같은 거잖아. 그지? 이렇게 쓰고 헷갈리니까 요건 좀 지울게. 요거랑 같은 거잖아. 그러면 요거 대신에 요거를 넣어보면 맞아 떨어지겠지. 어차피 요거 지워질 테니까. 그지? 그래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는 2 마이너스 D와 같은 거니까 맞는 선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알았지? 아니면 그냥 숫자 넣어도 되고. 알았지? 좀 없어 보이잖아. 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됐고. 니은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비가 증가한다. 이거 우리 누차 했던 거잖아.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은 대기에서 지표 쪽으로 되돌려주는 요게 증가한다 그랬고. 요게 증가하면 다시 여기서 올라가는 게 또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올라가는 게 증가한다 그랬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증가하고요. 다시 요 B도 증가하는 거지. 대기 흡수되는 것도. 자, 그래서 맞는 거. 디귿. C는 주로 적외선 영역으로 방출한다. 자, 요거는 단파 복사.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지표 방출. 그 다음에 요런 애들. 그지? 요런 애들. 얘는 복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사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어쨌든 얘네들은 우리가 장파 복사. 왜 장파 복사라고 얘기하죠? 주로 지구 복사 에너지는 무슨 파장이 많으니까 적외선이 대부분이기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얘나 둘은 다보다 적외선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칠판 잠깐 정리하고요. 13번부터 이어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칠판 정리했고요. 자, 몇 번이니? 13번부터 풀을 차례죠. 13번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한 거 혀가 꼬이네. 자, 13번 볼게요. 13번 문제는 광도 계산하는 문제 나왔네요. 그죠? A, B, C, D 나와 있는데 문제 조건에서 A, D 중 주기현성은 3개 있대요. 자, 그럼 이런 문제는요.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수능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생각해보면 HR도를 그려서 대략 어느 정도 스케일을 설정을 해가지고 찍은 다음에 얘가 무슨 성, 얘가 무슨 성 이렇게 푸는 문제가 나올 때는 더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물론 이것도 그렇게 찍으려고 노력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사실 가성비가 그렇게 좋은 어떤 문제는 아니거든. 그냥 이 문제는 이 중에 3개가 주기현성이라고 했으니까 주기현성이 아닐 수밖에 없는, 주기현성이 될 수가 없는 애를 무조건 하나만 찾으면 나머지 3개는 그냥 자연적으로 주기현성이잖아. 뭐할로 HR도 내가 찍냐 이런 거야. 그치? 그리고 딱 봤을 때 여러분들 태양의 광도를 1로 잡았을 때 C가 1이니까 얘부터 먼저 눈에 떠야 돼. 자연스럽게 눈에 떠야지. 당연한 거야. 왜?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태양의 물량을 이용해서 얘가 주기현성이 될 수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게 대부분의 문제잖아. 그럼 얘는 태양하고 광도가 똑같아. 근데 표는 또 태양하고 얼추 비슷하네. 태양의 편도가 얼마야? 약 5800K 정도가 되는 거잖아.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지, 그지? 근데 이 정도면 거의 비슷한 거니까 광도가 태양하고 똑같고 표는도 비슷해. 그러면 반지름도 태양하고 비슷하겠네? 그럼 얘가 바로 주기현성이겠구나. 그리고 태양과 질량이 거의 비슷한 주기현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옆 동네인 B를 보자. B를 봤더니 얘는 C가 주기현성이라고 확정을 했는데 C보다 광도가 작아. 광도가 작은데 표현온도는 더 높아. 자, 그럼 얘는 주기현성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상황적으로 그럼 얘가 주기현성이 아니면 뭐겠냐를 생각해봐. 광도가 태양보다 작은데, 많이 작은데 표현온도는 많이 높아. 그지?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얘는 광도가 작으니까 HR도에서 아래쪽에 있고
그 다음에 표현온도가 높으니까 왼쪽에 있는, 즉 좌측 하단에 위치하는 백색 외성일 가능성이 높겠지. 그러니까 얘가 백색 외성인 거야. 이렇게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알았지? 그럼 자연적으로 얘가 백색 외성이니까 얘도 주결성이고 얘도 주결성이라는 뜻이네. 이렇게 판단하고서 문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억선지 볼게요. 기억선지를 내가 왜 이렇게 썼느냐? 계산해야 돼요. 나 계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기억선지 내가 풀면서 약간 X8, 막 약간 여기 좀 나왔어요, 내가. 지워서 이렇게 조금 치사하게 내면은 좀 그렇지.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그래도 양심은 있는 게 뭐 정확히 얼마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10배 이상 크냐 작냐를 물어봤으니까 크다 작냐만 판단할 수 있는 수식까지만 써서 판단을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치? 뭐 푸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선생님이 지금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렇게 풀게. 그냥 광도 공식을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자. 그냥 이렇게. 이해되지? 광도 공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 그래 놓고서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 그냥 이렇게 풀게. 자, 지금 보니까 표현 온도가요. 자, 이렇게 지우면 5일은 5, 5일 오니까 11. 요거는 자, 5, 25니까 50. 결국 A는 C보다 표현 온도가 11분의 50배 큰 거지. 맞지? 11분의 50배. 그럼 여기다가 그냥 11분의 50 넣자. 자, 이렇게 선생님처럼 풀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누가 누구보다를 머릿속에 명확히 넣어야 돼. C는 A보다가 아니라 A는 C보다 표현 온도가 11분의 50배 큰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광도는 지금 보니까 2만 나와 있고 1 나와 있으니까 광도는 자, 얘가 루트 2만 배 더 큰 거야, A가. 자,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요거 갖다가 정리를 살짝 해보자. 그럼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여기 제곱 붙어 있는 거 조심해야 돼요. 50의 제곱분의, 그지? 요거 분의. 그 다음에 요거 곱하 요거니까 11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2만이잖아. 그치? 루트 2만이니까 얘는 100 루트 2가 되겠네. 자, 요 정도까지는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 요 정도까지. 그지? 그 다음에 요걸 조금만 더 줄여볼까요? 그럼 요거하고 지워질 수가 있으니까 지워주면 요거는 25분의 자, 11의 제곱이니까 뭐 121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121.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2가 되겠네. 그럼 이제 문제 조건에 의해서 요게 10보다 크냐 작냐를 따지면 되는 거잖아. 10배 이상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지금. 그지? 그럼 요걸 따졌을 때 25분의 121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뭐보다 작아? 얘는 5보다 작죠? 5보다 작은 값에다가 루트를 곱했으니까 얘는 1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지. 요렇게 풀고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니은선지 CA2 흡선의 상대적 세기는? 이라고 물어봤는데 CA2는 얘들아 참고적으로 기억해. 약 K형의 별에서 CA2가 가장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K형 별 근처에서.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거기까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C하고 A를 비교해보면 얘는 태양하고 질량이 거의 비슷한 주결성이고 얘의 표면도 태양하고 얼추 비슷하잖아. 그지? 그럼 얘는 CA2 흡선의 강도가 강하게 나타나겠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온도가 매우 높잖아. 그지? 그럼 얘는 아마도 CA2 흡선의 강도가 거의 없거나 약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네. 그죠? 자, 그리고 만약에 뭐 이렇게까지 정리가 안 되는 학생들은 어쨌든 풀 수는 있었을 거야. 우리가 보통 온도가 낮아지는, 표현 온도가 낮아지는 경향 쪽으로 갈수록 금속선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잖아. 근데 칼슘이 바로 금속선이잖아. 그러니까 금속선은 당연히 온도가 더 좋으니 얘가 더 뚜렷할 거야. 이렇게 판단해도 좋은 거야. 알았지? 그래서 니은선지는 맞는 거. 자, 그 다음 디귿. 별의 평균 밀도가 가장 큰 것은 D다라고 했는데 평균 밀도는 백색외성이 가장 커야 되겠지. 그러니까 B가 가장 크다라고 판단하면 끝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14번 문제. 자, 허우대는 멀쩡한데 별거 없습니다. 알았지? 허우대는 멀쩡한데 별거 없어. 얘들아, 그냥 일단은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서 한번 확인 작업을 하긴 할 건데 그냥 문제를 보면서 일단 먼저 풀어볼게. 알았지? 문제를 보면서. 자, 일단 보면은 얘는 그냥 이심률, 자전축, 기울기 나와 있는데 얘는 뭔가 좀 풀어서 써 있으니까 얘가 뭘 의미하는지를 먼저 판단해 보자. 북방부가 여름일 때 지구의 공전궤도상의 위치. 자, 머릿속에 떠올려봐. 현재의 지구 상태를 내가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라고 그랬고요. 현재의 지구 상태는 북방부가 겨울일 때가 근일점. 그지? 그 말은 여름일 때가 원일점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고 봤더니 여기 자료를 봤을 때 현재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 그지? 그러니까 원일점에 그러니까 여름일 때 지금 원일점이라는 얘기야. 북방부 여름일 때. 이해됐지? 그러니까 맞아 떨어지잖아. 그치? 근일점일 때가 겨울. 원일점일 때가 여름. 이 상태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다시 시간이 더 지나서 요 정도가 됐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 아니니?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자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경사 방향이 핑그르르 한 바퀴 도는 이걸 얘기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북방부 위를 그러니까 북극을 내려다본 기준에 의해서 시계 방향으로 세차 운동이 나타난다는 거 알고 있죠? 그걸 기억해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이 약 26,000년이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원일점에서 여기는
현재는 여름이었다가 왜 근일점에서 여름으로 바뀌었느냐?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세차 운동에 의해서 경사 방향이 반대가 된 지점이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은 약 13,000년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결국 이 문제는요. 세차 운동의 어떤 주기를 요걸로 돌려서 나타낸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26,000년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럼 선지를 바로 갈게요. 선지 바로 갈게. 기억선지. 남반구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가 기억 시기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자, 현재 여기 있고요. 기억 시기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쌤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연교차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자, 뭐를 제일 먼저 보는 게 좋다. 모든 문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자전축의 기울기를 먼저 보는 게 좋다 그랬어. 왜 그러냐면 자전축의 기울기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는데 북방부를 물어보던 남방부를 물어보던 자전축의 기울기가 클수록 연교차는 커지는 거고 기울기가 작을수록 연교차는 작아진다고 쌤이 얘기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억에서 남방부를 물어봤으니까 남방부건 북방부건 얘만 보면 돼 일단은. 그럼 얘를 봐봐. 자, 현재는 자전축의 기울기가 여기 정도인데 자, 기억 시기 때는 여기니까 자, 누가 더 커? 현재가 기억 시기일 때보다 더 어때요? 자전축의 기울기가 더 크다고요. 그치? 그러니까 자전축의 기울기가 더 크니까 북방부건 남방부건 현재가 기억 시기보다 연교차가 더 어때야 돼? 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럼 기억 선지는 뭐가 되는 거야? 맞는 선지가 되는 거지. 됐지?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자, 30도 N에서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물어봤습니다.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란 말의 의미는 같은 겨울일 때를 비교하는 얘기지. 그럼 같은 계절에서 태양의 남중고도는 역시 뭐에 의해서만 결정돼? 지구의 자전축의 기울기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이제 거기서 누구랑 누구를 비교했냐면 니은하고 현재를 비교했어요. 현재 여기 있고요. 니은 여기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여기 찍히는데 니은 시계는 여기 찍히니까 아, 누가 누구보다 현재보다 니은 시기가 자전축의 기울기가 더 크네. 근데 조심해야지. 니은 시기가 현재보다 자전축의 기울기가 더 크다는 얘기는 우리 공부 많이 했었지? 기출로도 여러 번 나왔잖아. 니은 시기가 현재보다 얘들아 여름철의 기온은 더 높지만 겨울철의 기온은 더 어때? 낮은 거잖아. 그치? 이 말은 니은 시기는 현재보다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더 높은 거지만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더 어때야 돼? 낮아야 되는 거잖아. 이거 낚시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니은 시기가 현재보다 높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야. 됐지? 겨울철을 물어본 거니까. 디귿선지. 근일점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니은 시기가 기억 시기보다 멀다. 이거 뭐 물어보는 선지야? 감을 잡아야지. 근일점에서 태양까지 거리라는 얘기는 아 그래 20류를 물어보는 거구나. 그치? 그러면 지금 기억하고 니은을 비교하라고 돼 있으니까 니은이 다른 색깔로 약간 헷갈리니까 기억이 여기 있고 니은이 여기 있어요. 그럼 기억이 지금 봤을 때 20류이 여기 있고요. 니은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20류는요. 기억보다 니은이 어떤 거야? 20류 더 큰 거야. 그치? 그럼 20mm 큰 애가 근일점의 거리는 더 가깝고 원인점의 거리는 더 먼 거잖아. 그러니까 디귿선지는 틀린 선지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주는데 혹시라도 춘식이 수업을 안 듣는 학생들은 선생님 풀이가 약간 좀 이상하게 다가온 애들도 있을 거야. 쌤, 기억에서요. 남방부 기온의 연교차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자전축의 기울기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세차 운동에 의해서 경사 방향이 바뀌게 되면 또 20률이 바뀌게 되면 태양과의 거리가 달라져서 그것도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져도 되지. 자, 그런데 쌤이 수업 때 무슨 얘기 있었어?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는요. 또 다른 어떠한 힌트라든가 중요한 단서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 그건 조심해야 돼. 근데 이렇게 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자전축의 기울기로 연교차가 한쪽이 크면 나머지 조건 갖다가 따져도 동일한 경향으로 나타나게끔 문제를 설정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어느 정도는. 알겠지? 예를 들어서 자전축 기울기를 갖다가 따졌는데 이거랑 별개로 A시기가 B시기보다 기울기가 더 커 A시기가. 그럼 A시기가 연교차가 더 커야 되겠지. 근데 세차 운동 효과로 따지면 결과가 반대로 나타나면 이건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실제로는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개정 교과 과정상에서는 그걸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또 다른 힌트가 없으면. 알겠지?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선생님이 그냥 자전축의 경사각만 가지고 풀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다만 쌤이 그냥 요거까지는 내가 이제 그림을 한번 이제 그려줄게. 자, 현재하고 기억 선지를 봤을 때 자, 기억 시기를 물어봤으니까 기억 시기를 잠깐 비교를 해서 내가 그림은 잠깐 그려볼게. 현재는요, 자, 요렇게 20mm 있는데, 기억 시기는요, 현재보다 20mm 어때요? 작죠? 그래서 이걸 사실은 정석대로 풀려면 20mm 작으니까 조금 더 원에 가깝게 그리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20mm 현재가 더 큰 거니까 얘는 태양 초점이 약간 요쪽에 있다라고 보고, 자, 기억 시기는 20mm 작으니까 조금 더 타원의 중점에 가까운 곳에 초점인 태양이 있다라고 놓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현재 지구 상태를 따져보면 근일점 있을 때가, 자, 북반구가 겨울철이니까 이렇게 경사 방향이 돼 있는 상태야. 이렇게 돼 있는 상태. 그지? 그런데 기억 시기를 보게 되면요. 자,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자, 누구랑 똑같냐면 현재랑 똑같다고요. 그죠? 경사면이 똑같으니까 똑같이 근일점에서 북방과 겨울이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원일점에서 여름이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똑같이. 그죠? 그럼 남방부를 물어봤으니까 남방부 하나만 따져봐. 자, 얘는 근일점에서 여기 뭐야 지금? 여름이지. 얘도 근일점에서 뭐야? 여름이야. 둘 다 근일점이야. 그런데 얘는 더 근일점의 거리가 가깝고 얘는 근일점의 거리가 더 머니까 이쪽의 여름이 이쪽의 여름보다 더 어떤 여름이야? 더운 여름이야. 그럼 여름이 더 더우니까 따질 것도 없이 겨울은 더 춥겠지. 그러니까 연교차는 현재가 더 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이건 이제 세차 운동과 20일의 변화까지를 고려했을 때 따지는 방법이지. 근데 이걸로 따지던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게 문제를 설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해서 시간을 소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끝내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지구학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라는 표현은 없거든.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어떠한 또 다른 두 개 중에서 누가 우위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어떤 힌트나 어떤 자료가 제시가 된다면 그건 그것대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풀어주면 된다는 거야. 됐죠? 정답은 몇 번이 된다? 어쨌든 1번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 갈게요. 자, 15번 문제. 내일 강대 재종반 수업 8시 10분 수업인데. 슬퍼라. 자, 어쨌든 간에. 자, 얘들아. 자, 일단은 우리가 엘니뇨 라니냐 문제 나왔는데 가하고 나중에 하나는 엘니뇨고 하나는 라니냐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 있는 건 뭐냐면 풍속 편차를 나타낸 거라고 돼 있어. 편차는 항상 뭐에서 뭐를 뺀 거지? 관측값에서 뭐를 뺀 거야? 평년값을 뺀 거야. 그치? 그럼 하나는 엘니뇨고 하나는 라니냐가 될 텐데 일단 여러분들 여기 또 이스트가 있다고 해서 이거 동태평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진한 사람들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스트가 있더라도 여기는 여기는 서태평양. 알겠지? 자, 서태평양. PD님이 또 비웃었어요. 자, 이쪽이 동태평양. 알겠지? 내가 선생님 순진해요. 순진하게 뭐 나쁜 거야? 나쁜 건 아니잖아. 그지? 자, 좋습니다. 자, 서태평양, 동태평양이야. 자, 볼게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푼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원래 정확히 푸는 방법은 이것은 풍속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문제 조건에서 풍속 편차를 나타낸 거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이건 사실은 지금 예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로 설정이 돼 있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설정이 돼 있단 말이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럼 내가 어떻게 풀려고 그랬어, 이런 거. 자, 봐봐. 원래 정상기 때는 무역풍, 동풍이 평상시 때 잘 불었어야 한다. 그지? 근데 엘니뇨가 되면 동풍,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어떻게 된다? 약화된다. 자, 이게 바로 엘니뇨식이라고 가정하자는 거지. 그럼 이게 바로 관측값이고 이게 평년값이 되는 거잖아. 그럼 관측에서 평년을 빼는 거니까 같은 방향인데 작은 벡터에서 큰 벡터를 빼면 어떻게 되겠어? 벡터가 이쪽으로 가죠. 요게 편차의 어떤 화살표였다는 거야. 그래서 자,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게 표현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 화살표는 실제로 어떤 특정 지점에서 동풍이 약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서풍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지점에서의 동풍은 동풍인데 약화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어쨌든 편차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얘가 엘니뇨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얘가 라니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지? 선지 볼게요. 기억 A 해역의 강수량은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해역은 서태평양입니다. 서태평양의 강수량은 언제? 라니냐 때가 서태평양은 더욱더 강한 저기압이 나타나는 거니까 이때 강수량이 더 많아야 돼. 그래서 맞는 거. 니은 나일 때 B해역에서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편차라고 돼 있어요. 나는 엘니뇨고요. 자, 여기 B는요 동태평양입니다. 그지? 얘는 내가 어떻게 그리라고 했냐면 자, 정상기 때 해수면이 이렇게 있고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이렇게 된다라고 내가 말씀드린 적 있었죠? 자, 이때 엘니뇨시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역풍, 동풍이 약화되면서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해수의 높이 차이가 줄어들고요. 따라서 얘도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고 쌤이 얘기했었지. 약간 좀 그런가? 자, 어쨌든 다시 그릴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치? 그래서 해수면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면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기울기도 똑같이 이렇게 완만해지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 동태평양 B 근처는 원래보다 자,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더 어떻게 된다? 깊어진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지? 자,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니은 선지는 양의 값을 갖는다. 맞는 선지 더 깊어지니까. 혹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 다 얘기했잖아. 그렇게 생각해도 좋지. 엘니뇨 때는 동태평양의 용승이 약화되니까
자, 따뜻한 해수층이 들어가면서 용승이 약화됐다는 얘기는 찬 해수가 나올 때까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평상시보다 더 깊어진다. 그러니까 양의 편차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렇게 판단해도 좋고요. 디귿선지. A역과 B역의 해수면의 높이 차는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크다. 이건 뭐 가가 라니냐식이니까 이쪽과 이쪽의 해수면 높이 차이가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하면 끝나겠지? 정답은 5번 문제였습니다. 좋아요. 자, 이 문제도 허우대만 멀쩡했지 별거 없는 문제였고, 자, 16번 문제 들어갈게요. 16번 문제도 쉬웠습니다. 별의 진화 경로가 H활도상에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자, 문제 조건을 보게 되면 어느 별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별인데요. 지금 보니까 얘는요. 얼추 주결선 단계일 때 태양 광도가 좀 비슷하고 분광형도 거의 비슷하니까 얘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태양과 똑같진 않겠지만. 그지? 자, 그럼 여기가 뭐였지? 원시성. 요거는 주결성. 그 다음에 여기는 적색 거성. 요거는 백색 외성. 요렇게 진화 경로가 진행된다는 거 보시면서 바로 선지 들어가겠습니다. 기억! 절대 등급은 A에서 B 단계로 갈수록 작아진다. 아이고, 뭐 이거 뭐 이렇게 가는 거니까 광도가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작아져. 광도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조심해야지 절대 등급은 더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억 선지는 틀린 거. 자, 니은 표면 온도분의 반지름은 C 단계가 B 단계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자, 한번 써볼게요. 자, 표면 온도 T라고 놓고요. 반지름 R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C단계는 거성이고 B단계는 주결성이니까 C단계는 주결성인 B단계에 비해서 표면온도는 낮아지고 반지름은 커지네. 그럼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되죠? 커지죠. 그래서 C가 B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겠네. 그래서 니은 선지 맞는 거. 반지름은 C단계가 D단계보다 크다. 물을 게 별로 없었나 봐요. 자, C단계하고 D단계 나와 있는데 얘는 백색 외석이니까 반지름이 어때야 돼? 더 작아야 되겠지. C가 더 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좋아요.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17번. 그래, 이 문제 한번 나올 때쯤 됐지. 선생님이 EBS를 반영한 선생님이 솔텍 파트 1에서도 요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고 수능 특강에 요런 내용이 요즘에 곧잘 나오고 있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 이제 K사의 개수 밀도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봐봐. 이쪽 X축이 적세편이라고 나와 있다는 얘기는 자, 이쪽으로 갈수록 적세편이가 크다는 얘기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더 멀리 있어. 그지? 거리가 이쪽으로 갈수록 더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지? 적세편이가 클수록 그만큼 후퇴 속도가 빠르고 그만큼 더 멀리 있는 어떤 은하라는 얘기겠지. 이건 K사니까 별이 아니라 은하지 정확히는. 그쵸? 근데 이제 이 거리를 봤을 때 지금 K사의 개수 밀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다는 거야. 그지? 그럼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K사의 개수 밀도가 거리에 따라서 동일한 밀도로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 자,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런데 봐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빅뱅 이론하고 즉 대폭발설하고 싸웠던 이론이 뭐지? 그래, 정상우주론. 정상우주론의 핵심은 뭐지? 우주의 공간이 팽창하는 거에 따라서 거기 질량도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에 비례해서 우주의 밀도는 일정하고 우주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럼 정상우주론이 맞다면 거리에 따른 K사의 개수 밀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는 얘기는 지금 이 자료에서 매우 멀리 있는 애보다는 매우 가까이 있는, 여기서 가깝다고 해서 정말 가까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뭐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지점하고 매우 멀리 있는 지점에서 최대가 아니라 한 여기쯤에서 최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 즉 거리에 따른 K사의 개수 밀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거야. 결국 이것도 내가 뭐라고 소식을 얘기했었어? 결국 이것도 정상 우주론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빅뱅을 지지할 수가 있다는 거야. 대폭발설. 됐죠? 자, 문제 선지 보겠습니다. K사의 광도는 항성의 광도보다 크다? 당연합니다. 당연해. K사가 원래는 별인 줄 알았잖아. 너무 작아서 볼 때. 그래서 너무 작아서 별인 줄 알았는데 별축은 너무 밝은 거야. 알고 보니까 뭐였어? 은하였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니은 선지. K사는 우리 은하 내부에 있는 천체이다. 말도 안 돼. K사는 매우 멀리 있는 은하입니다. 자, 디귿. 그 다음에 디귿 보면은 K사의 개수 밀도는 정상 우주론 설명할 수 있다. K사의 개수 밀도는 정상 우주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자, 선생님이 솔텍 강의할 때라든가 기출테크트리 수업할 때 누누이 강조했지만 이 허블의 법칙 문제는 경험치가 좀 필요해. 경험치가. 그러니까 그 경험치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문제풀이를 이런 문제들은 많이 해보는 게 좋은 거라고. 알았지? 그리고 뭐 사실은 선생님이 솔루션 테크트리 파트 1에서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문제를 하나 실어서 풀어준 적도 있거든? 근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또 적중! 이렇게 나 생생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어차피 문제는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알았지? 근데 내가 그 문제를 내가 왜 언급하냐면 적중했다라고 내가 생생내려고 하는 거 요만큼 있고 그거랑 별개로 그 문제 풀 때 내가 솔텍 파트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뭔가의 규칙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뭐를 먼저 봐야 될지를 직관적으로 빨리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안 그러면 똑같이 풀었어도 시간을 더 오버시킬 수가 있잖아. 이번 모의고사는 문제가 전반적으로 평이했기 때문에 시간 부족에 시달리진 않았겠지만 다른 문제들이 어렵게 나오면서 이것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망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딱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 뭐부터 판단해야 될지 규칙성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어느 정도 경험치가 여러분들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쌤 그냥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 나는 어떻게 풀었냐면 쌤은 여기서 600나노미터가 있는 게 얘가 고유파장이야. 어느 흡선의 고유파장이라고 돼 있어. 방출선인가? 자, 어쨌든 간에 흡수선이라고 돼 있네. 흡수선 600나노미터. 그지? 그럼 이게 원래 파장이 600나노미터란 얘기야. 그치? 그럼 봐봐. 우리가 결과적으로 후퇴속도 V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광속 곱하기 원래 고유파장분의 파장의 변화량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원래 고유파장분의 파장의 변화량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었지? 이걸 우리가 적색편이라고 한다고 했었잖아. 적색편이. 그지? 물론 이제 후퇴한다고 봤을 때 적색편이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너네한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서로 다른 어떤 원소를 갖다 따질 때는 고유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르면 이것도 다르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후퇴 속도는 적색 편의에 비례하는 거지만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동일한 원소 갖다 따진다라고 한다면 고유 파장이 같은 거잖아. 다 동일한 원소 갖다 따지는 거니까. 그럼 그때는 파장의 변화량과 후퇴 속도가 뭐 한다고 볼 수가 있어?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허블의 법칙에 의해서 후퇴 속도는 다시 뭐에 비례하지?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하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잖아. 아, 그러면 후퇴 속도는 얘들아 뭐에 비례하고 파장의 변화량에 비례하는 건데 은하까지의 거리에도 비례하는 이런 느낌이지. 그치? 근데 항상 이게 되는 게 아니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서로 다른 원소 갖다 따질 때는 고유 파장이 다르니까 그때는 적색 편의가 비례하는 거지 파장의 변화량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 경우는. 알았지? 무슨 말인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이걸 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따지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파장의 변화량을 다 써버려. 그냥 써볼게. 자, 원래 파장이 얼마야? 600이잖아. 600분의 606이니까 이거 뭐야? 6 써. 이거 8 4 10 10 다 써. 10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8 썼지. 그럼 결국 이 비가 결국 뭐의 비야? 거리의 비지. 그치? 은하까지 거리의 비잖아. 어렵게 풀려고 하지 말고. 알았지?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일단 기억닌 보기 전에 기억닌 디귿 보기 전에 결국 이 각각의 은하들의 어떤 위치 관계를 물어볼 게 뻔한단 말이야. 위치 관계 어떤 상황이냐. 그럼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것은 결국 요즘에 유행하는 문제로 보면은 동일 직선상에 있을 때 정반대편에 있거나 옛날에 나도 유행했던 거지. 요즘 유행하는 건 뭐지? 그래, 삼각비 이용하는 거잖아. 삼각비, 그지? 직각삼각형의 어떤 상황이잖아.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서 보이면 보인단 말이야. 아는 만큼 보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자, 쌤이라고 한다면 이 A, B, C, D가 있을 때 뭐를 배제시킬 거냐면 이 D를 배제시킬 거야. 일단은. 왜 D를 배제시킬 거냐면 D에 지금 해당되는 어떤 관계, C와 D와의 관계에서 기억이 미지수가 돼 있잖아. 그럼 얘를 지금부터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너희들 눈에 띄어야 되는 것은 여기서 A, B, C, 여기서 A, B, C가 있으니까 A, B, C 세 개의 은하의 관계, 상관관계를 먼저 설정하면 끝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선생님이 솔텍 파트 1에서 풀었던 거 거의 흡사한 어떤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봐봐. 그럼 쌤 말대로 하니까 A, B, C의 상관관계? 그럼 요게 뭐야? 요게 A와 B의 상관관계. 요거는 A와 C의 상관관계. 그럼 A, B, C 중에서 A와 B의 상관관계 나왔고 A와 C의 상관관계 나왔으니까 뭐 남았어? B와 C의 상관관계만 알면 되는 거잖아. B와 C의 상관관계는 뭐야? 요거잖아 지금. 뭐가 보이지 않니? 6, 8, 10? 그래, 규칙성을 찾으면 돼. 6, 8, 10 뭐야? 3대 4대 5 이거잖아. 3대 4대 5네. 아, 직각삼각형이네. 이거야. 그걸 먼저 직관적으로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자, 그려버려. 자, 여기다가 좀 그려볼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볼게. 그려. 뭐 3대 4대 5니까 대충 3대 4대 5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여기가 직각이 될 거 아니니? 어쨌든 간에. 그럼 지금 봤을 때 3대 4대 5인데 A하고 B의 거리가 가장 어때? 가까운 상태고 A하고 B하고 C의 거리가 가장 먼 상태니까 여기다가 B, 여기다가 C, 여기다가 대충 A 그리면 맞지 않겠니? 그지?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럼 이제 똑같이 써. 3대 4대 5인데 B는 그대로 쓰자. 자, 얘는 요거 같은 경우에 요게 6이야. 6이지? 파장의 변화량을 쓰는 거야. 근데 어차피 파장의 변화량의 B가 뭐의 B야? 어차피
거리의 비니까 그냥 6을 쓰자는 얘기야. 선생님 말의 의미는. 이해되지? 그럼 6, 여기는 뭐가 되겠어? 8, 여기가 10. 그 다음에 A하고 C의 관계가 8이니까 여기가 8.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3대 4대 5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됐지? 그래 놓고서 보는 거야. 뭐를? 여기 봤더니 B와 D의 관계가 10이야. 그지? B와 D의 관계가 10이야. 그러면 여기서 10이 누구였지? B와 C의 관계가 10이었지. 그러면 B와 C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하나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원이 있겠지. 이해됐니? 그러면 이 원에 누가 와야 된다는 얘기야? D가 와야 된다는 얘기야. 어느 쪽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요 거리와 여기서 D까지의 거리가 똑같다는 얘기는 요 길이가 똑같은 거리 있는 거니까 이 원을 하나 그렸을 때 D는 거기 위에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되겠네. 하나만 더 찾으면 DI의 관계가 나와 있는 게 지금 A와 DI의 관계가 뭐야? 4잖아, 4. 4? 요거 B로 따졌을 때 4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A하고 D는 4가 나와야 되고 B와 D는 10이 나와야 돼. 근데 얘와 얘는 이미 얼마야? 6이야. 그럼 어디 있어야 되겠냐? 이쪽으로 4만큼 있는 지점에 D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럴 수밖에 없잖아. 그치? 이해됐지?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얘는 이제 동일한 원에 이렇게 있는 이런 느낌이 되는 거 아니야? 동일한 원에 이렇게 있는 이런 느낌이 되는 거 아니겠냐? 이 얘기야. 결과적으로. 그치? 근데 이거를 인지를 못하고 그냥 막 여기서 갑자기 막 구하면서 막 그냥 다 하나하나 후퇴수도 구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멘붕이 오는 거지. 그냥 말리는 거야, 그러면. 알았지? 자, 일단 여기까지 판단을 하고 문제 손질 들어가겠습니다. 기억! A와 B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는 구해야 되겠지. A와 B 사이의 거리니까 A와 B의 관계 요거 갖다 따져보자. 자, 파장의 변화량이 얼마였어? 6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후퇴속도 V는 자, 이렇게 쓰자. 후퇴속 V는 광속 3 곱하기 10의 5제곱km per sec 곱하기 그 다음에 파장의 변화량이 6이니까 그치? 고유 파장이 600이었지? 600분의 6이니까 얘들아 100분의 1이라고 쓸게. 100분의 1이지. 자,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후퇴속도 V인데 허블의 법칙에 의해서 V는 HR이니까 다시 V는 HR이니까 V는 HR 허블 상수가 문제에서 70 나와 있죠? 곱하기 R이 되는 거야. 그럼 거리 구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요거 R 구하면 뭐 숫자 되게 쉽게 냈네 이거는. 그지? 아까 좀 미안했나 봐. 아까 그 문제에서. 그지? 자, 요거는 3 곱하기 10의 세제곱. 그치? 그러니까 요 70도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R은 얼마가 나오니? R은 얘들아 문제에서 7분의 200이 나왔는데 요거 나눠주면 7분의 300이겠네. 딱 봐도 7분의 300 메가파섹. 내가 단위를 생각했으니까 마지막은 쓸게요. 7분의 300 메가파섹. 그래서 틀린 선지야. 7분의 200이라고 했으니까. 니은 선지. 기억은 608보다 작냐 크냐를 물어봤어. 기억은 요거야. 누구와 누구의 관계야? 은하 C와 은하 D의 관계야. 그럼 은하 C와 은하 D의 관계니까 여기서 찾으면 은하 C가 지금 여기 있고 은하 D는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요 길이를 물어보는 거야. 요 길이. 그지? 요게 지금 뭐보다 크자? 608보다 크냐장을 물어봤잖아. 그럼 요게 뭐야? 8이잖아. 그지? 여기서 요까지가 8이니까 요게 이제 608인 거지? 맞나? A에서 C의 관계가 608이잖아. 그러니까 요 길이는 608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요 길이는 608보다 더 길어야 되는 거지, 상황적으로. 됐지? 그래서 608보다 작다는 틀린 선지, 길어야 되니까. 자, 그럼 디귿 선지. D에서 거리가 가장 먼 은하는 B다라고 돼 있어. 자, D에서 D는 지금 여기 있고요. 여기서 가장 멀리 있는 누구야? 당연히 얘가 가장 멀릴 수밖에 없지. 얼만큼을 갖고 있어? 파장의 변화를 봤을 때 10. 그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가장 멀리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굳이 하나하나 다 거리를 뭐 구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써놓고서 그냥 풀어주면 끝난다고. 굳이 묻지 않는다면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 됐고요. 19번 문제 갈게요. 자, 외계행성 탐사 문제 나왔는데 외계행성 탐사 문제치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19번, 20번이 둘 다 무난하게 나왔어요. 자, 지금 보면은, 자, 얘들아, 여기서 선생님이 시선 방향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공통지향 중심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공통지향 중심까지를 이렇게 연결할게. 왜냐면 우리가 별과 별과 행성은 정확히 얘기하면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공전하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놓고 여기 공통질량 중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그어볼게. 이런 느낌인 거지. 이렇게 사등분 시켜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근데 또 아무 생각 없이 이 별의 정중앙을 가지고 사등분 시키면 안 된다. 알았지?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사등분을 시켜야지. 됐지?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자, 지금 보니까 행성이 이렇게 시계방으로 돌고 있으니까 별도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시계방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자, 선지 볼게요.
행성이 P1에 위치할 때 중심별의 적세 편이가 나타난다. 자, 이거 뭐 이제 낚시도 아니잖아. 이런 거 문자 많이 들어봤으니까. 행성이 P1에 있을 때 얘는 무슨 방향? 요렇게 시계 방향이니까 그리지 않더라도 얘가 시계 방향이면 별도 이쪽 반대편에서 시계 방향. 얘가 후퇴하면 별은 뭐 하죠? 접근해. 그러니까 무슨 편이가 나타나야 돼? 청세 편이가 나타나야 돼. 그지? 그래서 기억선지는 틀린 선지. 니은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중심별의 시선속도 최대값이 커진다. 자, 니은 선지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 나올 때는 행성의 질량이 커질수록 이렇게 묻잖아. 근데 이것도 내가 다 설명했어. 봐봐.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당연히 공통질량 중심이 행성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중심별은 회전 반경이 증가해서 비슷한 시간에 더 빨리빨리 돌아야 되기 때문에 시선속도가 더 커진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지금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이야. 그럼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았어도 아, 반대로 가겠군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내가 예전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자, 보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인 거지. 별이 이렇게 있고 여기 행성이 이렇게 있는데 자, 얘네는 공통질량 중심이 여기쯤 있다고 해보자. 근데 여기서 물어본 것은 행성의 질량이 커질수록이 아니라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이니까 이 중심별의 질량이 커질수록이야. 얘를 라지 M이라고 할게. 질량을 여기 커져. 그럼 공통질량 중심이 별의 질량이 커지기 때문에 더 별 쪽으로 어떻게 돼? 들어가게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원래 이 별은 요만큼을 회전 반경으로 요렇게 돌았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이쪽으로 별 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지? 별이 더 작은 반경으로 돌게 돼. 이때 공전주기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공전주기는 크게 변함이 없다라고 내가 생각하고서 지원 과정에서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주기는 크게 변함이 없는데 이동거리가 짧아졌으니 더 별은 어떻게 도는 거야? 천천히 도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잖아. 자, 봐봐. 자, 별이 여기 있고 행성이 여기 있어. 행성의 질량이 커져. 그럼 공통질량이 이쪽으로 가니까 별은 이렇게 돌던 애가 됐어? 이제 별의 질량이 커져. 별의 질량이 커져.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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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꽝? 이 행성이 거의 무시할 정도로 되면 이제 별은 거의 안 움직이겠지. 이런 느낌인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반경이 작아지면서 더 느리게 도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은 선지는 시선속도 최대값이 커진다가 아니라 작아진다라고 해야 되겠네. 그래서 틀린 선지. 디귿 선지. 중심별의 어느 흡선의 파장 변화의 크기는 행성이 P3에 위치할 때가 P2에 위치할 때보다 크다. 자, 이건 내가 미리 그려놨잖아. 공통질량을 중심으로 해서 4등분 시키는 게 핵심이야. 알았지? 그렇게 해놓고서 뭐를 해주면 되는 거냐면 이거는 봐봐. P2는 지금 여기 있을 때고 P3는 여기 있을 때잖아. 여기 두 개 비교하는 거 맞지?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각을 만들어 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각을 만들어 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런 문제 우리 평가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요 각이 더 크고 요 각이 더 어때? 작지?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럼 쉽게 생각해서 여기 있을 때가 가장 시선속도가 어때? 큰 지점이지. 그럼 시선속도가 큰 지점하고 더 가까이 있는 애가 시선속도가 큰 지점하고 더 멀리 있는 애보다 더 어떻겠냐? 시선속도가 크겠지. 그러니까 얘가 시선속도가 얘보다 더 큰 거야. 됐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거기서 봤을 때 P3에 위치할 때가 P2에 위치할 때보다 크다? 무슨 맞는 수가 되는 거야. 됐죠? 무슨 말인지? 쌤 근데요. 이 디귿선지는 중심별의 흡수선의 파장 변화 크기인데 왜 행성 갖다 따지고 끝냅니까? 어차피 행성과 별은 공통질량 중심으로 마주보면서 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행성 갖다 따지는 이 각도나 여기서 별을 갖다 따지는 각도나 똑같은 비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크게 보이는 행성 갖다 따지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 각이 더 작고 요 각이 더 크니까 여기가 더 빨라. 그럼 별도 이쪽에서 마주보고 있으니까 여기 있을 때가 이쪽에서 마주보고 있을 때 이쪽보다 어때야 돼? 더 빨리. 얘들아, 정확히 얘기하면 빠르다는 얘기는 공전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가 아니야. 시선속도가 더 빠르다. 시선속도가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시선속도가 더 크니까 흡선의 파장 변화도 더 커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마지막 20번 문제. 자, 우리 PD님 방긋 웃으시네요. 자, 좋아요. 자, 20번 문제. 문제를 보면요. 별의 중심 온도에 따른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 헬륨의 융합 반응 나타냈습니다. 그럼 얘들아, 자, 일단은 우리가 많이 보던 그림에서 얘만 추가가 된 거거든, 사실은. 그치? 얘만 추가가 된 거잖아.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뭐야, 요게 PP 반응. 모르는 사람 없죠? 여기 양성자 반응. 요게 뭐야? CNO 순환 반응. 그럼 여기 하나 남은 거니까 요게 뭐야? 헬륨행 융합 반응. 헬륨행 융합 반응. 헬륨이 탄소나 산소 같은 걸로 바뀌는 거지. 그치? 근데 어쨌든 양성자 양성 반응 PP하고 CNO 순환 반응은 둘 다 무슨 행 융합 반응이야? 수소행 융합 반응이야.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이죠. 그쵸?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쌤 어떻게 그냥 바로 PP, CNO라고 쓸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얘들아 얘를 봐봐. C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10의 8승 보이지? 10의 8승은 얼마야? 1억 K야. 1억 K 정도에 도달했을 때는 우리가 헬륨의 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헬륨의 융합 반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얘는 PP, 얘는 CN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료에서 여기 지점에 기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지점이 뭔데?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이 1대1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지점이 되겠지. 여기를 기본적으로 내가 별의 중심 핵의 온도를 1800만 K를 기준으로 해서 따진다고 그랬고요. 그치? 질량으로 얘기하면 태양 질량의 1.5배나 2배를 기준으로 해서 나눈다 그랬어. 그치? 태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디 있는 거야? 우리 많이 연습했잖아. 요거보다는 더 이쪽에 있는 거지. 왜? 태양은 PP 반응이 CNO 순환 반응보다 우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기업보다 이쪽 지점에 위치한다라고 판단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지 볼게요. 기업 A와 B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다. 맞아요. 니은 현재 태양의 중심 온도는 기업보다 낮다. 그렇죠. 태양은 요 지점보다는 더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중심 핵의 온도는 요 기업보다 낮아야 된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디귿선지 주기열 단계에서는 질량이 클수록 전체 에너지 생산량에서 C에 의한 비율이 증가한다라고 돼 있어. 자, 전체 에너지 생산량에서 C에 의한 비율이 증가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걸리면 안 되죠. 얘는 헬륨의 융합 반응이에요.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주기열 단계라고 했어. 주기열 단계에서는 헬륨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이미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헬륨의 융합 반응은 거성 단계가 돼야지 일어나는 거잖아. 됐죠? 네, 정답은 3번. 자, 오늘 해설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